흔히들 과학자 하면 뭔가 세상을 뒤엎을 대단한 발견만 쫓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토머스 쿤의 아주 흥미로운 주장 하나를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바로 대부분의 과학 활동이 사실은 발견이 아니라 퍼즐풀이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과학의 발견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바로 이 역설적인 질문에 과학의 진짜 작동 방식, 그 속살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안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과학의 목적지가 대부분 이미 알려져 있다고 하는지. 둘째,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쿤의 핵심 개념이죠. 퍼즐로서의 과학이란 게 대체 뭔지. 셋째, 그럼 어떤 문제들을 퍼즐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 게임의 규칙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과학자들은 왜 그렇게 도전의 짜릿함을 느끼며 이 퍼즐에 매달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알려진 목적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쿤이 말하는 정상과학이라는 세계가 어떤 곳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의외의 지점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상적인 과학 연구는요, 사실 엄청나게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걸 목표로 삼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목표는 세상을 뒤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소박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그 그림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작은 부분들, 그 빈칸을 아주 정밀하게 채워 넣는 거죠. 그러다 만약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이건 자연히 틀린 게 아닙니다. 패러다임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건 순전히 문제를 푼 과학자 개인의 실패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데 대체 무슨 재미로 연구를 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쿤이 떠내든 기가 막힌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은 퍼즐과 같다는 겁니다. 쿤의 정의에 따르면 정상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거창한 활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존재하는 어떤 거대한 이론, 즉 패러다임이라는 틀 안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을 풀어내는 활동에 가깝다는 거죠. 이 문제들을 쿤은 퍼즐이라고 불렀습니다. 쿤의 말을 직접 들어보면 더 명확해지죠. 정상과학의 연구 문제를 결론으로 이끄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예측된 결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건 결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상된 그 결과를 남들이 못했던 새로운 방식으로 더 교묘하고 똑똑한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 바로 그 과정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퍼즐풀이가 필요하다는 거죠. 도전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에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어떤 문제를 퍼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 문제나 다 퍼즐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쿤은 여기에 아주 명확한 기준, 즉 게임의 규칙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과학적인 퍼즐이 되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첫째, 해답이 존재한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분명히 풀 수 있어 하는 확신이죠. 둘째, 그 해답을 찾는 과정에 명확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답이 정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방법들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직소 퍼즐 맞출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표가 그냥 아무 그림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조각들을 규칙에 맞게 전부 사용해서 바로 그 정해진 그림을 완성해야만 성공이죠. 과학적 퍼즐도 똑같습니다. 그냥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정해진 해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요. 과학적 퍼즐과 그냥 시급한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미 알려진 법칙을 사용해서 행성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퍼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있고 푸는 방법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암을 정복하는 방법 같은 건 어떨까요? 이건 해답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고 어떤 방법이 맞는지 규칙도 없죠. 그래서 정상과학은 이런 문제들보다는 해결 가능성이 보장된 퍼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도대체 과학자들은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 보이는 퍼즐풀이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걸까요? 그 짜릿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 동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런 거창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개인적이고 경쟁적인 데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은 못 풀었는데 내가 해냈어 하는 성취감. 또는 기존의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실력과 창의력을 증명하는 것. 바로 이런 게 과학자들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들도 대부분 이런 특정 분야 퍼즐의 대가들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즉 해결 가능한 퍼즐에만 엄청나게 집중하기 때문에 정상과학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 패러다임의 세세한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면서 우리의 지식을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만약에 그 퍼즐이 아무리 풀어도 풀리지 않는다면? 혹은 애초에 주어진 조각이 그림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 과학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혁명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합니다.